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AI는 왜 기계가 아닌가 라는 주제로 녹음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AI와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I 시대라는 말이 참 흔한 시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AI 시대에 대해서 혼란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AI가 발달된 시대의 AI는 인간을 모든 면에서 대체하거나 능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 말은 AI의 시대는 악몽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AI를 사용한다는 것을 새로운 자동차 같은 새로운 하나의 기계를 가지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런 게 아니죠. 저는 지난 시간에 AI는 왜 기계가 아닌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AI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가 AI 시대의 시대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난 녹음을 꼭 듣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 녹음을 다 들으시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녹음도 들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AI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말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과학기술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복잡한 기계가 대량 생산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과학기술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지적해야 하는 것은 과학기술 시대란 결코 단순히 사람들이 복잡한 기계를 사용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다양하고 복잡한 기계들이 널리 쓰이게 된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계를 그냥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시대란 제가 과학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과학시대의 시대정신이 그 시대를 꽉 채우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의 시대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과학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과학 패러다임이란 기계를 만드는 논리이고 과학을 만드는 논리이며 과학 시대를 지배하는 문제 해결의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계를 만들듯이 공장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사회를 만듭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과학기술의 시대는 이 세상 전체를 하나의 시계 같은 기계로 보려는 시대입니다. 먼저 공장을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공장은 자동차라는 기계를 만들어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기계입니다. 우리는 기계의 논리, 과학의 논리로 공장을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대량 생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사람이 바로 컨베이어 벨트식 생산 과정을 도입한 헨리 포드였죠.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지만 사람도 공장이라는 기계의 부속품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던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동차의 가격은 크게 싸져서 자동차가, 다시 말해서 자동차라는 기계가 대중화되고 널리 쓰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시대란 기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공장을 짓고 사회를 운영해서 그 기계를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과학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불렀던 방식은 공장 그 자체에도 적용되고 있었다는 점은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건 절대 공장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학교를 생각해 봅시다. 학교는 여러 가지 과목을 그것을 전담한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서 순서대로 교과서를 배우죠. 이 학교는 헨리 포드의 자동차 공장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학교가 공장과 다른 점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겠지만 학교가 노동자나 시민을 제조하는 공장이라는 주장도 분명히 많은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과학시대의 시대정신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정신이란 결국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이 성공하는 것을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시대는 단순히 사람들이 복잡한 기계를 쓰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내면적 변화와 사회 전체의 변화가 기계를 쓴다는 사실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과학기술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그 이전의 시대였던 전근대 시대를 극복해서 나왔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전근대 시대에는 세상에 무수히 많은 관행과 믿음이 존재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살고 일하는 방식이 당연하고 원래 그런 거라고 이야기했었지만 그런 방식에 대한 근거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사람의 믿음은 달랐고 심지어 같은 사람도 일관성 있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잡한 정밀기계를 만들 수 없게 대충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학기술 시대에서 사람들은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보편성은 과학 패러다임의, 즉 과학기술 시대의 시대정신의 큰 특징입니다. 보편성을 강조하는 과학기술 시대가 도달하자 전근대의 미신과 낡은 관행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시대는 흔히 해방과 평등의 시대로 말해집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계몽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낡은 억압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단어를 가장 신선한 말들로 여깁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시대의 꿈은 사실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과학적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기계가 아니라 공장에서 사용하고 공장이 아니라 사회에서 사용하려고 한 것이죠. 국가도 하나의 기계로 생각해서 공장을 설계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잘 설계하면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의 대표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사회적 실험은 역사에 전례가 없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실패했죠.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쓴 철학자 칼 포퍼는 공산주의는 과학이 아니라 유사과학으로 예언할 수 없는 것을 예언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은 단순히 공산주의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공산주의는 이러저러한 점에서 설계가 틀렸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회적 설계를 하면 그 공산주의를 고쳐서 더 맞는 설계를 쓰면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칼 막스처럼 국가를 하나의 기계로 보는 것이고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어떤 설계도, 어떤 사회적 설계도 사실은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산이 틀려서 국가가 잘못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산을 쓰는 과학적 접근 방식으로 국가 운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 설계도 진정한 과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뭐가 틀렸는지 알고 있다는 사람도 사실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실패는 과학의 한계를 보여준 한 가지 사례입니다. 그리고 20세기는 괴델의 불확정성 정리라던가 혼돈 이론, 그리고 쿤의 과학혁명의 논리 같은 책에 의해서 과학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우리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AI 시대란 어떤 시대일까요?
저는 앞에서 말한 것을 반복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AI 시대란 단순히 사람들이 AI를 쓰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기술 시대가 그냥 사람들이 복잡한 기계를 쓰는 시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AI를 쓰는 것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기계니까 이미 과학기술 패러다임에 익숙한 우리의 사고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AI의 진정한 힘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고쳐야 합니다. AI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AI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시대에 자동차만 기계가 아니고 그것을 만드는 공장도 기계이며 학교도 기계고 사회도 기계로 만들려고 했다는 지적을 다시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AI 시대는 AI만 쓰는 시대가 아니라 AI 패러다임이 온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전근대를 사는 사람에게 과학 시대에 쓰던 그 자동차 같은 기계를 주면 바로 그 사람이 과학기술 시대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과학시대의 진정한 문제 해결 능력 혹은 과학시대의 진정한 지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시대에는 사람들은 과학 패러다임에 따라서 교육받고 기계를 쓸 때건 쓰지 않을 때건 과학기술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진정한 과학 지능이 발휘되는 사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인 사회의 지능을 훨씬 능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I 시대는 여전히 과학 패러다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AI를 쓰기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진정한 AI 시대가 오지 못합니다. AI 시대에는 다른 공장, 다른 교육, 다른 사회가 필요합니다. AI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시대에는 보편성이 아니라 오히려 게임의 창조, 제약된 환경의 창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근대 시대의 한계와 모순이 근대 시대 혹은 과학 시대를 열었듯이 과학 시대의 한계와 모순이 AI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최적화와 데이터로 만들어집니다. 생명의 진화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 AI 패러다임은 최적화 과정과 데이터가 없으면 AI를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둘러싼 환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구체적이고 제한적일수록 문제 해결은, 다시 말해서 AI를 만드는 일은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바둑 같은 게임은 자율주행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은 명확한 게임의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은 도로 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을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다른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주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알파고 같은 AI 프로그램이 간단히 인간을 능가하는 것 같이 인간을 능가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AI가 나오지는 못합니다. 환경, 게임의 법칙, 제약, 질문의 내용, 이런 말들은 다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AI를 잘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질문이 뭔지, 게임의 법칙이 뭔지,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걸 못할 때마다 AI의 성능은 크게 떨어집니다. 근데 환경, 제약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AI의 시대는 과학기술 시대와는 달리 억압이 넘치고 평등이 깨질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게임을 설계하고 게임의 경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게임이 가지는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이해하고 각각의 경계 안에서는 각자의 게임의 법칙이 통용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축구장에 와서 공을 들고 뛰면서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공을 들고 뛸 수 있는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게임은 규칙이 나빠서 재미도 없고 유용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임은 그렇지 않겠죠. 매우 유용하고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규칙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교통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죠. 나는 자유니까 빨간불에 길을 건너겠다고 하면 그 자유는 결국 모두를 부자유하게 만들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AI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훨씬 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AI도 바로 그 규칙에 의존해서 인간 대신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AI가 유용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깨는 것은 AI의 혜택을 망치는 일이 되겠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AI 시대는 다른 무엇보다 모든 분야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과 세상을 보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AI 패러다임을 따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오는 이유는 과학기술 시대의 한계와 모순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명의 붕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AI 패러다임의 핵심에는 게임의 규칙과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는 게임의 규칙과 경계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에서 규칙을 정해서 모두를 억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수의 게임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 대중적 인기를 얻어서 세상을 주도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게임을 얼마나 잘 만들고 홍보했는가의 문화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SNS 같은 것에서 이미 이런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시대는 문화의 시대이며 대중의 시대인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음악을 만들지만 어느 음악이 히트칠지는 어떤 철학자나 법률가나 정치가나 과학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중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AI의 잠재력을 살리는 문화적 환경을 만들고 그것이 그 사회의 지능을 올릴 것입니다. 과학기술 시대의 지능을 우리가 과학지능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AI 지능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AI 시대는 결코 한 대의 기계가 혼자서 지능을 가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두가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의 지능을 올려주는 그런 사회가 AI 시대의 사회입니다. 우리 뇌 안의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